발의 변화나 손발 피부 반응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피로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 부작용 등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수태는 3가지 용량이 있는 그 캡슐 제형으로서 식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원래 용량은 50mg을 하루 한 번 4주 복용, 2주 휴약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37.5mg을 1회 지속 복용하기도 합니다. 수태는 이제 어떤 부작용이든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로 힘든 부작용이 생기셨을 때는 부작용의 정도 및 시기에 따라 하루 용량을 감량하시거나 휴식기를 더 자주 둠으로써 내양능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데요. 수태를 영구 중단하시는 것보다는 내양능을 향상시켜서 계속 복용하시는 게 더 치료 효과면에서 좋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심하셔서 너무 힘드시면 의료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염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입안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헐고 따가운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고 말하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어렵거나 옆에 사진처럼 점막 궤양이나 미각 상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허르셨을 때는 항상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식사 후와 취침 전 그렇게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약국에서 가글용 생리식염수를 사실 수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소금물을 좀 연하게 타가지고 수시로 가글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품화된 가글링 용액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입이 더 건조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텐 복용 중 피부색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머리카락, 눈썹이 옆에 사진처럼 탈색되어 회색으로 변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수텐의 주성분의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색소 변화이기 때문에요. 보통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수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피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손발 피부 반응인데요. 손이나 발에 핀으로 찌르는 듯한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가 부어오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찰이나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여기처럼 발 뒤꿈치나 앞꿈치 걸으실 때 디딜 때 많이 디뎌지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에 여기 접히는 부분 등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고 뜨거운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감각의 변화도 생기실 수 있는데 보통 치료 시작 2에서 4주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능하다면 치료 전에 굳은 살이 많은 부분은 좀 미리 제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손이나 발, 피부에 보습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냥 대충 바르시는 것보다는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나 아니면 그 아까 접히는 부분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이 바르셔야 되고 아무튼 손, 발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핸드크림을 더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 크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자기 전에 크림을 많이 바르신 다음에 면으로 된 장갑이나 양말 같은 걸 착용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많은 부위에는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시기보다는 요소가 함유된 크림을 약국에서 따로 사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각질용의 크림을 바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시거나 하지 말고 이런 용의 크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 발바닥에 마찰이나 압력 같은 걸 주시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 두꺼운 밑창에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손빨래를 하신다든지 그런 활동 같은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설거지나 청소를 하실 때 고무장갑 같은 거 끼실 텐데 그게 아무래도 손에 고무가 바로 닿으면 더 자극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면장갑을 한 번 더 끼워 주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자극을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열에 노출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탕목욕이나 조욕 같은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 발바닥이 좀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럴 땐 좀 차갑게 냉찜질을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발 피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통증이 없이 그냥 홍반이나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는 정도로 발생을 하시게 되고요. 이럴 때는 보습제나 각질용의 크림을 사용하여 관리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되시면 두 번째 단계가 되시는데 이때부터는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보습제나 각질용의 크림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에 스테로이드 연고도 처방받아서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시고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의 중증 피부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이제 의료진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적절하게 용량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발 피부 반응은 증상이 심해지시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이 심해지시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수텐의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중단을 하면은 이렇게 회복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부작용이 너무 심하시거나 하시면 의료진에게 꼭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텐을 복용하시는 동안 혈압도 상승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먼저 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혈압이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동안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발생하시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복용하시던 혈압약을 조절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텐을 복용하신 동안 갑상선도 기능 저하증이 위험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시냐면 피로감이 심하게 오실 수가 있고요.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통해 호르몬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간이나 심장 쪽에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고 출혈이나 턱벽에서 상처 치유 지연 등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혹시 치과 치료나 다른 침습적인 수술을 받으셔야 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레고라페닙 스티바가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바가의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위장관계 쪽에 비슷하게 메스꺼움, 구토나 설사, 구내염 등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스티바가도 골수 쪽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감염, 빈혈, 출혈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피부 발진이나 손발 피부 반응도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티바가도 수텐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크림이나 그런 걸 바르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손이나 발에 열이나 마찰이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고혈압이나 피로, 간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바가는 레고라페닙이고요. 여기 한 알에 40mg이 들어있고 복용 방법으로는 보통 4알 16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고요. 3주 복용, 1주 휴약하는 4주 간격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가벼운 식사 후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통에 28개가 들어있는데 용기 개봉 후에는 안정성이 7주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용하실 땐 좀 유효기간에 조심하면서 복용하셔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스티바가를 드시면서 좀 피로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스티바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암을 하시면서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누워만 계시고 집중도 안 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로하게 되면 회복이 지연이 되고 또한 이제 극복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로를 관리하시기 위해서는요, 이제 휴식을 취하신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휴식을 취하시다 보면은 잠이 안 오시거나 숙면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늘 하던 일과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항상 식사 잘 해주시고 수분 상태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시로 잠깐씩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에서는 건강회복 명상이라든지 웃음치료 등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암교육정보센터에 문의하셔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티바가를 복용하시는 동안 간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약품이나 생약, 한약제들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간 부작용에 황달 증상이 생기시면 피부나 눈이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작용 말고 어떤 부작용이든 일상생활에 힘드신 부작용이 생기신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열이 나시거나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응급실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지 부탁드립니다. 부작용은 이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하며 함께 이겨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약 드시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땐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